높이 555m, 123층 규모. 이곳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저희도 구경 좀 해볼까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순식간에 도착하는 이곳. 바로 전망대입니다. 일반 관람객이 올라올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죠.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건물 옥상에는 랜턴부라 불리는 철골 구조물이 있는데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을 높은 곳에 올라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전문이 점검! 오늘도 안전하게! 좋아! 7층 높이의 구조물을 오르기 시작하는 사람들. 목적지는 저 꼭대기 555m 최상층 부입니다. 등산하는 기분이죠. 어휴, 저 구름 좀 보세요. 이미 지상에서 500m 이상 올라왔는데요. 계단 오르는 것이 힘든 건지 높이가 무서운 건지 구별이 안 되네요.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 꼭대기에 도착합니다. 가장 위험한 지점이 이 지점인데요. 여기. 예, 가장 위험한 지점이 요 옆에. 와, 입구부터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네요. 도착하자마자 하는 일은 안전 테이프를 설치하는 일인데요. 모든 작업 과정은 철저하게 안전 매뉴얼에 따라 진행됩니다. 일단 여기는 난간이 설치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육안으로 후보 날수 있는 안전 바를 설치한 후에 그때부터 이제 작업자들이 올라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작업의 주인공은 바로 이 피레침입니다. 각 구조물당 7개씩 총 14개의 피레침이 있는데요. 이 피레침들은 번개 구름이 접근할 때 낙뢰가 피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작업의 시작은 안전고리 연결부터입니다. 좀 봐줘야 안 되겠나? 봐줘야지. 아니, 뭘 보신다는 거죠? 어휴, 여기가 남산 타워 꼭대기보다 더 높다는데요. 난간이 없다 보니 더욱 아찔합니다. 아니, 대체 이걸 왜 보시는 거예요? 낙뢰가 들어와가지고 옆에 여기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피레침 주변 건물 외관부터 살펴보는 거군요. 불어오는 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피레침을 살피는 작업자들. 무섭진 않으신가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크게 무섭진 않은데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할수록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심은 금물, 긴장이 최고의 안전장비죠. 본격적인 점검 시작. 피레침이 제대로 전기를 막아주는지 그 저항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1메가옴보다 낮아진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측정되면 즉각 교체해버리는 거죠. 매달 들어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긴 왜 두드리나요? 낙뢰가 치면은 낙뢰 전류가 일로 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점검합니다. 근데 바닥이 훤히 내려다 보이네요. 이렇게 최상층부는 바닥이 구멍이 난 철제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요.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뻥뻥 뚫린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심장이 다 떨리네요. 밑에서 올려다봐도 일하는 게 훤히 보입니다.
아슬아슬한 장면인데요. 너무 높은데요, 여기? 시청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긴 초고층 빌딩 555m 최상층 부입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오늘 나올 때는 아마 모르십니다. 모르신다고요? 네, 모르십니다. 오늘 보시면 지금 네, 그러니 하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쿨하시기 때문에. 어머님은 쿨하실지 몰라도 제 마음은 쿨해지지 않네요. 저한테 나은 것 같은데. 그 여기서 만약에 성능이 안 나오면 그 피레침의 역할이 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굉장히 아주 정성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숙련된 전문가만 올 수 있다는 최상층부. 최근엔 일반인도 체험해 볼 수 있다는데요. 이를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최상단 건물 사이를 연결한 철제다리입니다. 겨우내 닫혀있던 다리에 문이 열립니다. 지금 스카이브리지를 투어하는 지금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 전에 지금 해당 구조물이 지금 안전한지 보기 위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와,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은 다들 강심장인가 봅니다. 혹시 입사 시험 칠 때 담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입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약 12m 다리의 모든 부품을 꼼꼼히 점검하는 작업자들. 조금 바람의 흔들림 때문에 볼트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한 점검이 이어집니다. 이 높이에서는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체험객들이 등장합니다. 본격적인 개장을 앞두고 고객 응대 훈련을 위해 지원한 직원들인데요. 아니, 여기서 벌써 무서우면 어떻게 하나요? 혹시 이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고 지원하신 건 아니겠죠? 맞아. 여기 몇 미터예요? 여기 541m에서 541?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리 조심하세요. 아래 발톱 주의하시면. 네. 와. 그래도 한번 보세요. 와, 야 이거 생각보다 더 무서워. 미쳤다. 다리 아, 무서워. 와우. 자, 여러분이 더 오른쪽을 보실게요. 오른쪽. 자, 오른쪽 보시면 한강뷰. 무섭긴 하지만 탁 트인 풍경에 그간 쌓인 스트레스가 싹 날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리 띠띠게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벌려줘. 자리를 벌려줄게요. 잠깐만. 괜찮아요. 이거 하실 수 있죠? 벌려주세요. 제자리 뛰기 시작! 앞으로. 무서워요? 흔들려서 너무 무서워요. 이 높이에서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일하는 고공 작업자들이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어느새 밤이 찾아오고 도시의 야경을 더욱 빛내주는 초고층 빌딩의 현관 조명이 밝혀집니다. 이 아름다운 야경에도 작업자들의 노고가 숨어 있습니다. 현관 조명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쪽 부분에 12번 라인이 지금 플리커 현상이 좀 있어서 내일 작업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겠군요. 예,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관 조명을 교체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작업자들은 이 곤돌라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데요. 경관 조명은 이렇게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경관 조명의 전구인데요. 작업자들은 미리 파악해둔 위치에서 조명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교체합니다. 그런데 작업 반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졌기 때문인데요. 현장 상황은 어떨까요? 어이구 저런, 강풍에 곤돌라가 흔들리는데요. 지금 그 작업하던 거 그것만 마무리 짓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괜히 깠잖아 이거. 이건 어떻든 교체하고 올라가야 돼요. 결국 작업 중단. 안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바람이 초속 5m가 넘으면 작업은 전면 중지됩니다. 하지만 올라올 때도 그냥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마무리는 짓고 올라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바람이 날려서 이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후 작업 재도전. 근데 이건 다 뭐죠? 밑으로 놓쳐서 떨어질까 봐.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밖에서 작업을 하니까 혹시나 이제 놓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드릴에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가 우리가 아하, 떨어뜨림을 막기 위해 장비를 다 매달아뒀군요. 카메라 고정하고 촬영용 카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됐습니다. 다시 작업 시작. 오전보다 훨씬 바람이 부드러워졌네요. 어우, 밑을 지나가는 자동차와 사람들이 훤히 보이는군요. 이 높이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반드시 일조를 해야 됩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해선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작은 나사 하나를 떨어뜨리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위험하죠. 밑에 사람이 지나갔을 때 안전을 위해서 꼭 저희도 규칙은 꼭 지켜야 됩니다. 또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층마다 곤돌라와 벽을 이어주는 안전줄을 설치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 게이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로프가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곤돌라는 상하로 수직 이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외벽에 로프를 연결해 지지대를 확보해두면 훨씬 안정감 있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면 로프가 당겨지며 무서운 소리가 나는 거였습니다. 고공 작업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데요. 작업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설계는 또 있습니다. 이 전류값이 12V DC 사용하기 때문에 감전 위험은 없어요. 햇빛에 빛이 발해 오래된 전구를 하얀 새 전구로 교체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멀리서 볼 때는 멋지게 보이던 야경을 이렇게 작은 전구가 만들어줄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이게 조그만해 보여도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밝기 때문에 건물 미관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합니다. 빠진 거 없나요? 자, 올라갑니다. 빌딩 외벽 조명 교체 완료. 직업병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직업병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느끼지를 못해서 처음엔 되게 아찔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아직 더 극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빌딩 옥상 최상층부의 조명을 점검하는 작업입니다. 곤돌라도 운행할 수 없는 이곳, 과연 어떻게 작업이 진행될까요? 근데 이 밧줄을 왜 갖고 가시는 거예요? 아, 이걸 타고 자일인데 자일을 타고 내려가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밧줄을 탄다니 농담이시죠? 아이고 선생님 진정하세요. 결국 넘으셨네요. 지금 이 540m 상공에서 여기서 저기로 이동해서 작업을 하겠다는데요. 이때가 제일 무섭지 않으세요? 이때가 제일 무섭죠. 이때만 넘어가면 편안합니다. 자, 쭉쭉 내려갑니다. 흔들림 없는 편안한 하강, 스파이더맨이 따로 없네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이 건물이 일자로 쭉쭉 올라가는 거, 저게 조명입니다. 지금 점검을 하고 있죠. 문제점이 있을지. 아하, 이 속에 다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미리 확인한 작업 장소로 거침없이 이동하는 작업자. 그런데 이곳의 조명은 어떻게 점검을 하나요? 이 안에 오면 투어가 보일 거예요. 내려가면서 이 투어를 열어서 확인을 할 거예요. 외벽 안쪽에 전기 분전함이 있네요. LED라고 해서 조명을 장착을 합니다. 일반 조명 가지고는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없죠. 키가 특별히 제작된 키예요. 이렇게 열어서 확인해요. 초고층 빌딩은 바람에 따라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체크해야 합니다. 32년 경력의 숙련자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죠. 무섭지 않으세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저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이쿠, 열쇠가 떨어졌나 했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아하, 이래서 미리 줄로 매달아뒀던 거군요. 천만다행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전하게 작업을 마칩니다. 어디에도 없는 고공 작업. 작업을 마친 소감은 어떨까요? 직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에 어떤 기여를 한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이 있죠. 예, 보람이 있습니다. 저녁에 봐야겠죠. 저녁에 한번 보면 기분이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나. 늘 지나갈 때도 여기 내가 했구나. 지나가면 또 못하는 거예요. 왜? 잘 들고 있으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이 정도면 자부심이 생길 만도 하네요. 저도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노고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초고층 빌딩도 없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높은 빌딩도 무용지물이겠죠.
여기가 바로 국내 최장 길이의 엘리베이터 승강로인데요. 오늘은 이 엘리베이터 로프를 교체하는 작업을 앞두고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안전을 위해 우선 문부터 고정을 해야 하는데요. 안전 고리로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합니다. 여기 이 로프들이 교체해야 할 로프입니다. 그나저나 경고 그림 한번 살벌하네요. 승강기 탑승했을 때 저희가 한번 사고 나면 무조건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작업자들한테 계속 이제 경고를 주는 거죠. 올라갑니다. 업. 자, 지금부터 지하 6층에서 지상 123층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여기가 한 500m 정도 될 거예요. 여기가 초고층 빌딩 꼭대기군요. 그런데 벽에 웬 낙서가 있네요. 자기 이제 프라이드로 내가 여기 시공했고 내가 여기 다녀갔다라는 지표로 남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최고의 초고층이다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검증된 분들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나름 그분들 자부심이 대단하죠. 자, 오늘부터 국내 최장 길이의 엘리베이터 로프 교체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곳이 바로 건물 꼭대기에 위치한 기계실인데요. 이 거대한 기계가 엘리베이터의 로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윈치에다가 걸어가서 할 거야, 그냥. 내리는 거잖아. 그러면은 아래에서 사람이 해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2명 있어야 되고, 또 위에서 받는 거 1명, 윈치 와이어는 여기서 작업을 할 거야. 건물 높이가 500m를 넘다 보니 작업 과정도 일반 엘리베이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지하 4층 작업장. 벌써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엘리베이터 로프를 느슨하게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센터를 하는 쪽에서 로프를 발달하면 그 로프가 그 고무줄처럼 튕기거든요. 그러면 그 튕긴 로프가 어디로 돌아다닐지 모르니까. 얼마 떴지? 지금 얼마큼 떴어요? 700 떴나? 아, 6, 700 뜬 것 같은데? 거의 힘 빠졌어요, 좀. 한편 최상층부 기계실. 여기선 무슨 작업 중일까요? 네, 났어요. 뭔가 무거운 기계를 옮기고 있는데요. 이건 윈치라는 기계입니다. 밧줄이나 쇠사슬을 연결해 물건을 옮기는 기계죠. 윈치 무게가 100kg이 넘다 보니 옮기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네요. 오케이, 올라왔다. 여기에 이제 그 작업용 줄을 내려주는 장비를 설치해서 그 줄을 쭉 내리게 됩니다. 작업용 줄이 똑바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장비를 제대로 균형 있게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작업만으로 벌써 진이 다 빠졌습니다. 정민아, 에어컨 나온다. 더워 죽겠다. 땀이 줄도 타네요. 아, 그런데 헬멧에 사진이 붙어 있네요. 사진은 어느 분 사진? 가족 사진이야. 뭐 헬멧 쓸 때나 벗을 때 항상 보니까는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하고자 해가지고 가족 사진 붙이고 있습니다. 곧장 다음 작업이 이어지는데 이것도 쉬워 보이지 않네요. 자, 이거는 맞아? 머리는? 아니면 더 나와야 돼. 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으로 더? 여기를 맞춰야 될 거잖아요. 지금이 여기 이쪽으로 오거든요.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옮긴 윈치를 공중에 고정하는 작업인데요. 넘어갔잖아, 씨, 앞으로. 어떻게 내릴 거야, 윈치를, 와이어를. 딱 봐도 위치가 잘못된 것 같네요. 작업자들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윈치 고정이 모든 작업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죠.
최대한 당겨서 거기 가해로 갈 거란 말이야. 윈치에 연결되는 줄이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 하기에 정확한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작업자들 모두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섬세하게 작업자들은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남은 지금, 그러나 반드시 오늘 끝내야 할 작업이 남았습니다. 이 로프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이건 로프를 교체하기 위한 로프예요. 이 줄을 윈치에 연결하게 되는데요. 로프 올라갑니다. 윈치에 줄을 체결하고 제대로 내려갈 수 있게 조정합니다. 나갈게요. 무사히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윈치줄. 이 장면을 위해 하루 종일 그렇게 애썼던 거죠. 앞으로 이 윈치줄이 교체할 엘리베이터 로프를 운반하게 됩니다. 아, 오늘 끝인가요? 이제 본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일부터가 시작입니다. 긴 작업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총 면적이 축구장의 110배에 달하는 이 건물, 그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한데요. 이곳엔 보안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테러 대응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31층을 샅샅이 점검하기 시작하는 테러 대응팀. 여기가 공항도 아닌데 탐지견까지 있습니다. 그건 카메라 가방인데. 열심히 무언가를 찾는 탐지견. 대체 뭘 찾는 걸까요? 그런데 갑자기 얼음처럼 동작을 멈춰버립니다. 무슨 상황인 거죠? 지금 통과하기. 1차색 실시. 현재 폭탄물 테러를 가정을 해서 자체 훈련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 상황이군요. 예. 30분 전 훈련을 위해 미리 폭발물 시료가 든 가방을 가져다 놨다는데요. 1회로 1시간 정도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탐지견은 화약 냄새를 맡으면 그대로 제자리에 멈추도록 훈련되었다고 합니다. 어디 볼까요? 정말 멈추네요. 그놈 참 믿음직스럽게 생겼네요. 일단 초고층 빌딩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탐지견 훈련이 끝났는데 계속 뭔가를 확인하는 사람들. 아니, 카메라 있다고 이거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찾았는데 계속 들여다보는 것인 건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의심물체가 확인은 됐는데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위험물체가 의심물체가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매번 실전처럼 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 의심물체 신고가 전화가 한 번 왔었습니다. 19년도에 왔었는데 그때 일단 신원 미상의 인원이 경찰 신고를 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 현장의 지하부하고 상고층에 대해서 검측을 했었는데 그때가 가장 떨렸고 또 위험한 순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시 신고는 허위 신고였지만 테러 대응팀과 탐지견이 24시간 상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는 타워 전체를 컨트롤하는 방재센터인데요. 타워에는 약 1,300개의 CCTV가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위험한 물건들이 있다든가 화재가 난다든가 그런 거를 다 체크해서 저희가 전파를 하고 상황을 대처를 하기 위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보이지 않던 물체가 눈에 띕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대테러팀. 상황문제센터입니다. 현시간 아베다 범장, 조형물력, 강화펀지, 수소한 물체, 현장 확인 바랍니다. 대테러팀 확인했습니다. 출동입니다. 대원들도 탐지견도 장비를 갖추고 재빨리 현장으로 나서는데요. 탐지견은 화약을 찾고 이제 스캐너로 금속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쇠붙이를 쳤습니다. 의심 가는 물체가 있으면 우선 탐지견에게 화약 냄새를 맡게 하여 위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단 의심 없죠? 네, 지금 현재 탐지기 방어는 기반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고. 오케이, 클리어. 종료되었고 일단은 의심물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속 탐지기에 가스총, 비상용 야간 조명, 그리고 소화기까지 완전 무장이네요. 탐지견도 완전 무장입니다. 현재 폭발물 의심물체 있는 구역 검측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현장 종료하겠습니다. 문제 상황이 종료되고 대원들은 일상 업무로 복귀합니다. 바로 순찰인데요. 사람이 가는 곳엔 늘 탐지견 해리도 함께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자연스럽게 타는데요. 아주 매너가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멍멍댈까 걱정인데 되게 안전하게. 예. 저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항상 조용하게끔 교육이 항상 돼 있습니다. 같은 건물을 쓰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거 봅니다. 낯이 익으신가 봐요? 자주 보셨나 봐요? 예, 가끔 봐요. 물거나 짖거나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얌전하더라고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요즘은 좀 괜찮아요. 편안해졌어요. 든든합니다. 건물 전체를 순찰하면 하루에 얼마나 걷나요? 2시간에 한 번씩 타워 전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4만 보 정도? 키로수로 따지면 약 28km 정도 될 겁니다. 매일 28km라니. 야, 어마어마한 길이네요. 그렇다면 탐지견도 사람과 함께 다니는 건가요? 경 같은 경우에는 한두시 이제 교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절반 14k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탐지견 운동량도 만만치 않네요. 건물의 안전을 위해 종일 근무한 탐지견. 눈이 절로 감기나 봅니다. 자, 마지막 일정이 남았으니 끝까지 애를 좀 써볼까요? 지하에서 옥상까지 모든 구역을 순찰하다 보니 어느새 바깥엔 어둠이 내려왔네요. 한번 타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점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친구들 덕분에 저희 이제 직업이 있는 거고 또 이 친구들 덕분에 여기 이제 또 베트로 팀에 또 한몫할 수 있어서 이 친구들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고층 빌딩의 안전을 지키는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덕분에 오늘도 이 건물은 안전합니다. 엘리베이터 로프 교체 현장, 드디어 폐 로프가 절단됩니다. 잘랐습니다. 이곳은 123층 작업장. 그런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잠깐도 안 되네. 작업자 위에 출입하시게 되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출입할 수 없으십니다. 승강기 통로에 작업할 수 있는 공중 비계가 설치되었는데요. 그 아래는 500m 깊이에 천길 낭떠러집니다. 하얀색의 두 가닥 생명선이 사고를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 오직 숙련된 작업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이곳. 안전줄을 장착하는 것은 필수겠죠. 무섭죠, 당연히. 약간 밀폐된 공간이 나가지고 작업하는 그 앞에밖에 안 보여서 뚫린 것보다는 덜 무섭겠죠. 드디어 교체할 로프와 윈치줄을 연결하는데요. 이 순간을 위해 전날 윈치 설치 작업에 그렇게 공을 들였던 거죠. 한편 기계실. 갑자기 장갑을 2개씩 끼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대체 무슨 작업을 하기에 장갑이 2개나 필요할까요? 같은 시간 지하 4층. 이곳 역시 초조하게 작업 시간을 기다리는데요. 다운해. 기계실 다운. 다운. 드디어 1번 폐 로프가 건물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지하 4층에선 폐 로프 반대편을 감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총 걸리는 시간은 무려 1시간 반. 위에서 로프가 내려오는 속도에 맞추지 않으면 자칫 엉킬 수 있기에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많아요. 나중에 퇴직하고 덮여서 저 사면 되겠다. 뭐를 시켜요? 기계실에서도 로프를 내려놓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500m가) 넘는 이 로프를 이제 꼬이지 않게끔 그 길이 동안 이제 설치하는 게 가장 어려운 작업이고요. 가장 기술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폐 로프 수거가 끝나갑니다. 저 로프 잡고 보니까 형 하자. 로프 새거 이제 가지고 왔어요. 또 로프 왔네. 이것이 바로 새 엘리베이터 로프입니다. 약 600여 미터의 강철 로프인데요. 무게만 1톤이 훌쩍 넘습니다. 왔어요. 아이 반갑다. 지금까지 폐 로프를 끌고 내려온 윈치 줄이 보이네요. 수업이요. 다 내려왔습니다. 윈치 줄과 폐 로프를 해체하고 윈치는 곱게 놓아둡니다. 이번엔 새 로프를 올려야 하니까요. 끝나신 거예요? 우선 내리는 건 다 내렸고요. 이제 올리는 거 준비해야죠. 장시간 작업에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드디어 등장한 새 로프. 그런데 초록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네요. 어째서일까요? 칠이 한쪽 면에만 일정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틀어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게 색깔이 보이고 안 보이고 이게 이렇게 변화가 생기겠죠. 새 로프가 윈치줄을 따라 올라갑니다. 여기서 자칫 줄이 꼬이면 하루 작업을 망치기에 지금부터는 속도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원래 때는 이게 무게가 있어서 빨리 올라가면 이거 잡아줘야 되는데 소나기가 아파요. 아, 그냥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나하나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였군요. 아빠 알아볼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일까요? 아빠가 저런 일을 하는구나?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어떤 게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의 자랑스러운 모습, 아이들이 꼭 알아줬으면 합니다. 한편 123층 아래층에서 보낸 로프가 거의 다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여기 예 물렸어요. 로프 살짝 쳐줘서 잠깐 살짝 당겨야 돼요. 아, 여기서 로프가 꼬이면 오늘 하루 작업 망치는 건데요. 다들 신경이 바짝 곤두섭니다. 잠시만요. 어비야! 안 된다고. 왜? 얘 꼬였어 지금. 벤치 오프하고 맨오프하고 꼬였어. 어허, 이거 큰일이네요. 야, 황이야 이거 윈치 내리면은 다시 잡아야 돼. 자, 윈치 다운! 윈치 쪽이 다운! 한 번 더! 결국 로프를 다시 내려 풀어보기로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몇 바퀴 꼬였냐? 세 바퀴? 세 바퀴 꼬였어? 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로프가 다시 내려옵니다. 안시계! 신중하게 지시대로 꼬인 로프를 풀어봅니다. 다시 팽팽해지기 시작하는 로프. 초록색 페인트가 보이는 걸 보니 방향이 제대로 잡혔네요. 다시 로프를 감아 보는데요. 이번엔 잘 올라갈까요? 다행히 무리 없이 올라갑니다. 한시름 돌리네요. 네, 이제 8개 중에서 하나 교체했어요. 이 로프를 다 교체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건물은 로프 교체 공사를 하면 하루면 끝납니다. 근데 저희는 워낙 높은 건물이다 보니까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작업은 끝. 어려운 작업을 무사히 끝낸 소감을 들어볼까요? 오늘 첫 가닥을 걸었는데 잘 풀린 공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이런 거에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일 끝나고 집에 이제 왔던 그대로 갈 때 안 다치고 갈 때 제일 좋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니까는 제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전해서 저 여기서 뭐 로프 교체했어요, 작업했어요, 여기 뭐 작업 들어왔어요, 뭐 몇 미터예요, 로프 한 가닥 몇 킬로예요, 막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좀 자부심을 느낀다고 할까요? 24시간 초고층 빌딩을 관리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 그들의 땀과 열정이 서려 있습니다.